2019년 11월 4일 오후 1시 10분입니다. 책 소개라고 할까요? 인물 소개라고 할까요? 공정식이라는 사람을 제가 소개해 보겠습니다. 공정식이라는 분은 청룡부대 창설의 주역입니다. 청룡부대는 월남에 파병되었던 최초의 전투부대입니다. 이분이 얼마 전에 별세를 했습니다. 한국군 최초 국외 파병 전투부대인 청룡부대 창설의 주역으로 무적해병의 신화를 쓴 공정식, 94세까지 사셨어요. 굉장히 오래 사셨죠. 공정식 전 해병대 사령관이 25일 오후 별세했다. 10월 25일 별세했습니다. 1947년 해군사관학교 1기로 졸업한 고인은 6.25 전쟁 당시 해병대 주요 전투인 가리산 전투, 화천지구 전투, 도솔산 전투, 도솔산 전투라고 하는 것은 펀치볼 전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장단, 사천강 전투 등에 참전했다. 공정식 전 사령관은 특히 도솔산 전투의 대대장으로 참전해 큰 전功을 세웠다. 해병대는 약 17일간 치열한 전투를 통해 적 2개 사단을 경멸하고 24개 목표를 빼앗았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미 해병대도 점령하지 못한 난공불락의 도솔산 고지를 탈환한 해병대 정신의 감명을 받고 무적 해병이라는 친필 휘호를 하사했다. 펀치볼 작전을 말합니다. 저희들이 교육단에서 정훈교육을 할 때 자주 들었던 작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갖고 있던 이 책을 한 권 꺼냈습니다. 무적해병의 전설 공정식이라고 합니다. 제가 해병대 출신이라 가지고 육해공군을 무시하고 만만하게 보고 해병대만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책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마침 이분이 별세했다고 하니까 제가 갖고 있는 책 중에 다른 책도 많이 있습니다만 육군에 관련되든 무엇이든 간에 한번 꺼내봤습니다. 저는 타군에 대한 그런 우월감 가질 것도 없지만 우월감이라든지 어쭙잖은 그런 유치한 감정 같은 거는 일단 없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여순 반란 사건부터 해가지고 백두산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백두산함 이야기는 특히나 제가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이 영상 하단 댓글창에다가 곁들여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제가 주목하는 거는 여러 가지 굉장한 많은 작전을 수행했는 사람입니다만은 몽금포 작전이라고 합니다. 몽금포. 지금 제가 늘 불만인 게 좌우 정권 할 것 없이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가지고 응징을 제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아주 약하게 하거나 말만 하거나 또는 무슨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하거나 이런 식의 최근에는 또 어디죠? 서해에 작은 섬 있죠. 잠깐만요. 한번 찾아볼게요. 한박도라는 게 행정상으로 북한 지역이니 아니니를 떠나서 최근에 거기에다가 이제 레이더를 설치하고 군사 장비를 설치해가지고 말이 많아가지고 해병대 사령관이 사실 이번 정권 바로 직전입니다. 2017년 5월이죠. 바로 직전에까지 한박도 초토화 작전을 계획을 했었다라고 이제 발언을 함으로써 좀 더 다시 이슈가 되긴 했는데요. 저는 대한민국의 이 계속 배부른 살찐소로 전락해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 몽금포 작전이라는 것을 한번 소개를 해보고 싶어요. 이 몽금포 작전은 6.25 전쟁을 선제 공격으로 먼저 일으켰던 전범인 김일성이가 우리가 먼저 간 게 아니라 몽금포에 너희들이 먼저 쳐들어왔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남한이 먼저 선제 공격을 했다고 선동하면서 써먹었던 그 작전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적군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과감하게 보복을 해버린다는 것을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1949년에 대한민국이 건국하고 난 뒤에 8월에 딱 1년 정도 지났을 때 인천에 있는 인천경비부라는 데에 있는 거기에서 관리하던 주한
미군, 주한미군의 군사 고문에 그 전용 보트가 있는데, 이 전용 보트를 좌익 계열의 그 하사 한 명이 몰고 월북을 해버려요. 이때는 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데요. 여러 가지 뭐 국지적으로 계속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심지어는 우리가 보수 진영에서 존경하는 박정희 대통령도 좌익 노선을 타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죽음까지, 직전까지 그렇게 몰리는 위기도 맞고 했었는데, 그 좌익 계열의 하사 한 명이 그 배를 타고 월북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응징도 하고 배도 찾아올 겸 20명의 특공대를 조직을 합니다. 20명의 특공대를 조직을 해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뒤에 고무보트 5척에 나눠 타고, 지도를 보시면은 우리 백령도 연평도는 그 휴전선보다 한참 저 위에 있습니다. 북한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현재도 김정은이가 계속 호시탐탐 그 노리는 곳이 바로 그 서해 도서들인데, 그 하여튼 지도를 검색을 해보시면 장산곳이라고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지형을 이렇게 우회해가지고 들어가면 이제 몽금포가 나와요. 거기 가가지고 북한 경비정 4척을 침몰시키고, 그 다음에 경비정 1척을 노획을 합니다. 노획을 하고 북한군 5명을 생포를 해요. 그리고 각종 문서, 뭐 암호 서류 이런 것들을 이제 탈취를 해가지고 오는데, 그런 작전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작전을 굉장히 높이 사는 작전 중에 하나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해병대는, 잠깐 해병대 이야기를 하자면은, 여수 순천에서 있었던 국군 14연대 반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서서 있었던 제주 4.3 폭동을 진압하라는 명령을 받은 국군 14연대가 명령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란을 일으켜버려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경찰 가족, 뭐 공무원 가족들을 아주 무자비하게 처참하게 이제 학살을 하는 그런 사건이 이제 발생이 되는데, 그걸 이제 진압을 하러 가면서 그런 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 해병대가 필요하구나, 우리나라에도 상륙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부대가 필요하구나 해서 해군에서 실험을 시켰다 그래요. 실험을 시켜가지고 300명을 뽑습니다. 300, 뭐 병사, 사병부터 해서 장교까지요. 300명을 뽑습니다. 뽑고 6.25 전쟁은 물론이거니와 6.25 전쟁 전에 있었던 다양한 공비토벌, 그러니까 빨치산이라고 할 수 있죠. 공비토벌 작전을 수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육해공 국군도 마찬가지지만은 해병대의 탄생은 반공정신입니다. 곧 반공정신입니다. 근데 지금 정권이 그 정신을 흐트려 놓고 있어요. 전군에 대해서. 뭐 지금 독도에 상륙해가지고 뭐 간다거나, 지금 우리가 해운대하고 포항 앞바다에 일본을 대항해서 철책을 쳐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우리나라의 군인들을 미치게 만들어 놓는 거죠. 바보로 만들고 있거든요. 정작 공격해야 될 방향이 저쪽인데 이쪽을 공격하게끔 하는 겁니다. 저는 물론 여적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분명히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해병대 출신들만큼은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연예인 중에서는 뭐 김상중 씨 같은 경우에는 완전 좌익질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제가 얼마 전에도 봤는데 해병대 앵커라고 있는데, 뭐 자기 자랑을 하려고 붙이는 것 실수도 있습니다. 자기 프라이드일 수도 있지만 그 차에다가 앵커를 붙인 다음에 그 옆에 세월호 상징 노란 리본을 달아놨더라고요. 노란 리본이 지금은요, 제가 세월호의 희생자들을 폄훼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한번 보세요. 그 4.16 연대라고 딱 해놓고요. 이 사람들이 환경연합, 좌익 정치꾼들하고 다 결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뭐 합청단인가 그걸 만들어가지고 이석기 석방운동도 벌리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세월호 사건을 흔들고 있는 그 주동자들은 좌익 중에서 좌익들이거든요. 그 노란 리본이 결국 종북으로 치달아간다는 걸 모르고, 그 상징이 되었다는 걸 모르고, 그걸 해병대 그 심볼 앵카와 스티커와 같이 덕 붙여놨는 걸 보면서, 야, 정말 구역질 나는 콜라보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어제인가 제가 보니까 현빈이 또 인민군 복장으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드라마에 나오는 모양이던데, 참 철없죠, 현빈 걔도. 그게 뭐냐 하면은 과거에 동막골이라는 그 영화 있었죠. 그거나 또는 JSA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민족이다. 결국 알고 보니까
미군이라든지 외세가 문제지, 결국 우리는 이념에 의해서 잠깐 나누어졌을 뿐이지 결국 우리 형 동생 할 수 있는 사이였어 라고 하면서 주적 개념을 완전히 흐려버리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 짓에 현빈이 낚여가지고 출연하는 거 보고 참 어이가 없다, 바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밀정이라든지 이런 영화를 보면서 그걸 가지고 독립운동으로 이렇게 아울러서 묶어버리면서, 독립운동도 좌익 계열이 있고 우익 계열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다 털어버리고 그냥 반일 감정, 한일 운동으로만 뭉쳐가지고 우리 민족이라고 이렇게 묶어버리는 겁니다. 적개심을 없애버리는 방식이에요. 말하자면 나중에 훗날에 김정은이나 김일성이를 아주 멋있는 배우, 국민 배우 정도가 역할을 맡게 해가지고 영화나 드라마 찍으면서 역사 공정, 그러니까 장난을 치면은 국민들 아마 홀딱홀딱 넘어가지 않을까요? 그러한 선동, 선무 영화, 드라마나 그런데 낚여가고 있는 겁니다. 현빈도. 김상중은 이미 돌아올 수 없을 만큼 떠나버린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이 공정식 사령관 이야기 하다가 이쪽 저쪽으로 막 이렇게 뻗쳐나가면서 제가 잡담을 좀 했네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책에도 소개되는 백두산 함 이야기가 있습니다. 백두산 함 이야기. 6.25 전쟁 발발 직후 바로 부산으로 600명이었죠 아마. 600명의 북한 특수부대가 부산으로 상륙하러 오는 것을 백두산 함이 기적적으로 막아내버리는 그런 백두산 함 이야기는 제가 다른 영상을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북한의 폭풍 군단이라고 하죠. 10만 명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걔네들이 남한의 주요 시설, 또 주요 요인들을 납치, 주요 시설 파괴, 뭐 이런 목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특수부대인데, AN2기라든지 낮게 뜨는 비행기요.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침투하게 되는 그런 특수부대인데, 그런 특수부대에 대한 대항체가 있느냐. 지금까지 정치인으로는 유일하게 홍준표 전 대표가 대통령 공약에서 해병대의 특수전 사령부를 별도로 편성을 해서 정강을 해서 북한의 폭풍군단을 맞서는 특전 작전을 수행하는 해병대 특전사령부를 창설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유일합니다. 대비책이. 그러니까 6.25 당시에 북한군의 그 부산으로 상륙하려는 그런 특수부대가 있었다면, 지금은 그것과 비슷한 성격의 북한의 특수부대가 있는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는 마땅히 거기에 대항한 전력은 제가 보기에는 약하거나 또는 없어 보입니다. 아무튼 백두산함 이야기는 제가 따로 링크를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